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9일 10시를 지나고 있고요.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정립할 세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빨리 하면 좋겠는데 항상 어렵지 않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잘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네, 제가 존재에 대한 실체가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다. 그 필요성, 그걸 도출시켜야 되는 이유,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부수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본성을 지닌 실체는 여럿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늘상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코끼리의 실체를 가진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은 똑같다면 둘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본성을 지니는데 왜 여럿의 실체를 두냐 이거죠. 그냥 하나로 취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스피노자가 자기가 이제 증명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본성을 가진 실체는 단 하나밖에 없음을 다른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지닌 실체는 여럿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시하려고 하고 그게 가치 있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물에 대한 참된 정의는 정의된 사물 본성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코끼리에 대한 정의, 뭐 이거 실체가 있다면은 이거는 코끼리에 대해서만 나타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맞는 얘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정의는 정의된 사물의 본성 이외에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므로 수의 개체들도 포함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삼각형의 정의는 삼각형의 단순한 본성만을 표현할 뿐 어떠한 확정된 수의 삼각형들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가 있다면은 이 존재에 대한 본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이런 본성을 볼 때 수적으로 뭘 규정할 필요가 없다. 수적인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스피노자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물의 본성이 있고 실체가 있다면은 그 실체를 그 실체를 다 지닌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개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제 질문 여기 지금 스피노자가 말하는 게 존재나 수에 대한 거는 지금 삼각형의 실체 안에 없다. 별도의 실체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하는 거죠. 근데 실체라는 건 특징의 덩어리고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를 하나를 온전히 지녔을 때 온전히 뭐 지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사한 어떤 온전한 걸 지녔을 때 우리는 이 실체를 온전히 하나 지녔다라고 보면서 하나의 존재로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의 실체가 있고 그 개의 특징 덩어리를 이제 어떤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가 있겠죠. 그 특징 덩어리 한 개를 어떤 존재가 지닌다면 그거는 개 한 마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징 덩어리 절반만 지녔다면은 개 절반만 우리한테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실체라는 게 어떤 실체라는 게 있다. 삼각형의 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의에 맞게 딱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건 하나로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의 자체는 우리가 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정의가 부합되는 하나의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는 1로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예, 정의에는 수를 규정하는 게 없지만 우리는 이 정의가 적용되는 온전한 어떤 걸 보고서 1이라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스피노자는 전혀 그게 안 된다. 외부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 보겠습니다. 사물에는 그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로서의 어떤 확정된 원인이 있어야 한다. 네, 어떤 사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에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과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세계는 인과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로서의 이 원인은 그 사물의 본성 자체와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예, 이 삼각형의 정의 안에 그 존재의 이유가 포함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사물의 외부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존재라는 성질이 그 사물 외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참된 정의는 20이라는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네, 20명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20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20이라는 수는 인간에 대한 정의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명의 사람을 규정할 때 이 20명은 어디서 비롯됐냐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적용되는 20개의 존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게 저의 입장인 거고, 일단은 이제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다. 예, 본성 자체는 없다. 예, 본성 자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본성 자체 하나를 가리켜서 1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실체라는 게 지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코끼리 이제 보겠는데, 지금 스피노자는 실체 개념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잘못 잡았냐? 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이 실체라는 게 일단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특정한 것이게 해주는 어떤 규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코끼리에게 해주려면은 코끼리의 실체를 지녀야 돼요. 네, 그래서 코끼리의 실체를 본다면은 특정한 코, 특정한 귀, 입, 크기, 눈, 꼬리, 식성, 움직임을 지녀야 그때 우리는 코끼리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니는 어떤 개체가 있다면은, 그거를 코끼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지니면 코끼리다 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성질들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코끼리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게 되면은 이거 코끼리의 실체로부터 비롯된 거야. 코끼리의 실체가 이렇게 작용한 거야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 덩어리를 하나가 지녔어. 얘는 하나 지녔잖아요. 이 성질들 다 지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하나로 본다 이거예요. 1, 숫자라는 개념, 존재 1로 본다. 예,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특정한 코는 코의 실체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코의 실체가,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어떤 코의 실체가 있고 이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형태가 된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의 실체를 보게 되면 특정 형태로 뭐 공기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과 같은 형태가 있고, 외부로 나온 관 같은 형태가 있고, 이거는 어떤 폐와 관련된 기관과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닌 건 다 코인데 코끼리한테는 이 코가 특정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의 실체가 특정하게 발현되고, 귀의 실체가 특정하게 발현되고, 입의 실체가 특정하게 발현되고, 크기 같은 경우도 발현되고, 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현이 특정하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코끼리의 실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실체에는 코의 실체, 귀의 실체, 입의 실체, 뭐 이런 여러 실체가 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코, 귀, 입, 크기, 눈, 꼬리, 식성, 움직임, 이걸 말하니까. 예, 그래서 코의 실체는 이 어떤 존재에 관여한다라는 건데, 이걸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어떤 개체를 가리킬 때 개체의 구성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코도 이 코끼리의 구성이고, 귀의 구성이고, 입의 구성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그 구성들이 특정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성들의 실체가 어쨌든 간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와 관련돼서 지금 스피노자가 자꾸 헷갈리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코끼리의 실체는 이렇게 특정한 코의 실체가 관여한다는 걸 파악했죠. 그러면 코의 실체는 어떻게 또 형성이 되느냐를 보게 될 텐데, 코의 실체는 특정한 형태랑 특정한 기능을 갖춘 걸 가리켜서 코라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오가는 뭐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생물이 호흡 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게 코죠. 근데 그러면 특정한 형태에 대해서도 어떤 실체가 관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형태가 뭐냐 했을 때, 형태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
특정 형상을 유발하는 걸 가리켜서 형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적인 특정 형상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제 형태라고 할 테고요. 그럼 이제 현상의 실체는 뭐냐? 현상이라는 건 도대체 이 특정 형상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라고 보면 이 현상의 실체를 또 보게 될 텐데, 현상의 실체를 보게 되면은 공간 내에 어떤 것이 어떤 순서를 가지며 진행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현상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거 이제 이 규정에 따르면 현상이라고 규정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실체, 이게 이제 실체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예. 현상의 실체는 뭐냐 했을 때 공간 내에 어떤 것이 어떤 순서를 가지며 진행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제 현상의 실체라고 하고, 이것이 적용되는 모든 것은 현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공간에 대한 것도 있고 시간의 순서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체를 논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떤 순서를 지닌다는 거니까, 어떤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공간의 실체는 뭐냐 했을 때 특정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형식적인 걸 또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 특정 순서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걸 시간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제 존재라고 봐요. 예, 이 공간과 시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실체의 그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요. 예, 영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런 위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존재의 실체, 존재의 실체고, 이 존재의 실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돼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 존재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존재라 그러고, 이제 뭐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실체의 그런 특정한 그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연달아 붙이면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붙인다면은 이런 식인 거죠. 코끼리의 실체는 여러 코의 실체, 뭐 이거 귀의 실체, 입의 실체, 크기의 실체, 눈의 실체, 꼬리의 실체가 있는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특정 형태를 지닌 거라서, 이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형태는 얘네들이 어떻게 가진 거야? 이 형태에 대한 원인을 또 찾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체를 또 구분합니다. 이것들이 형태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형태의 실체가 있고, 이 형태의 실체를 또 얘기해보니까 특정 현상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현상은 뭐냐 했을 때 보면은 또 현상의 실체는 공간 내에 어떤 것이 어떤 순서를 가지며 진행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위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위계 순서대로 갔을 때 이 존재와 관련된 이 실체들이 있다, 또 존재를 규정하는 실체들이 있다,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개체들은요, 뭐 여기를 이제 구성의 실체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대체로 이런 위계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건 이런 위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마주하는 건 이것만 보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실제 마주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 마주하는 건 아니고 특징들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형이상학적인 영역이 되고, 이쪽에 있는 이 실체에 적용을 받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형이학적인 영역이 됩니다. 사실 이 실체라는 내용 자체들은 전부 다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존재, 이 모든 실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이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형이상학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존재에 대한 정의나 존재의 실체, 이 실체라는 게 이제 존재의 속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조금 그 순서에 맞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스피노자는. 스피노자의 얘기를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자연에 어떤 확정된 수의 개체들이 존재한다면 어찌하여 그 개체들이 존재하며 왜 그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 원인은 제가 설명한 대로죠. 어떤 수의 개체가 존재한다면 그 개체들이 존재하는 거는 제가 앞서 말했던 시간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게 조금 밀려 있었네요. 이렇게 좀 줄여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존재하는지 얘기했고, 많지도 적지도 않은 개체들이 존재하는지,
그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코끼리에 이렇게 있다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코끼리 두 마리라고 보는 거는 이 특정한 특징 덩어리를 얘도 지녔고 얘도 지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왜 두 마리라고 파악할 수 있냐? 이 성질을 얘도 지녔고 얘도 지녔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지금 스피노자는 뭐라고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실체를 통해서는 절대 우리는 수를 파악할 수 없어. 수라는 거는 존재라는 실체를 또 따라가야 돼. 존재의 실체가 있고 이거는 이것만이 비로소 실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이 비로소 실체야. 그리고 코끼리의 실체는 코끼리의 실체라는 건 없고, 그래서 얘는 지금 스피노자식대로면은 이게 뭐 정의 아니면 실체의 변형 이렇게 이제 스피노자는 말을 하죠. 스피노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 말이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스피노자의 논리가 지금 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원인은 우리가 뭐 외부 실체를 두지 않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코끼리에 대한 규정만 보더라도 그걸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하나인 거고, 또 그걸 또 가진 게 두 개 있다면은 두 개인 거고, 2라는 게 파악이 되는 거고 이런 거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예컨대 자연에 20명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인간 본성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거다. 왜냐면 20명의 사람을 우리가 표현할 때 20은 도대체 인간 본성에도 없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말을 했지만 인간 본성이 있고, 다시 볼까요? 네. 이쪽에서 이게 인간 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진 거를 이걸 가진 게 이렇게 요기 이렇게 있어 20개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걸 가진 것이 20개가 있다. 예. 곱하기 20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20이라고 인정한다 이거죠. 예. 그거를 지금 스피노자가 제대로 모르는지 계속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인간의 본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데 충분하다 제가 말하는 거고요. 20명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원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 왜 이게 20으로 규정되는지 이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본성만 파악하고 그 본성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될 일인데 뭘 또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각각의 특별한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를 또 물어요. 이거는 제가 말을 아까도 했지만 다시 보면 네. 네. 공간 속에 있고 시간 속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존재로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예,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고 이거는 현상을 이제 가능케 하고 현상은 형태를 가능케 하고 형태를 가능케 한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지우고 보면은 뭐 이거 어차피 현상은 형태랑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호작용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를 없애도 되고, 그 다음에 현상을 가능케 하고 현상에 따라서 이제 뭐 구성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얘네 둘을 없애도 되겠네요. 예, 얘네 둘을 없애고 어차피 현상의 내용이니까 이래도 되고, 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특별한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이건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참된 정의는 20이라는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 자체 안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러는데, 20이라는 수는 인간 본성 자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가 이 현상 속에서 이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들 20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왜 그들 각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각자의 외부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외부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냥 인간 본성 한 패키지가 한 곳에 적용되고 또 두 개에 적용되고 그러면 숫자가 생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 질서는 이 본성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나온다. 예. 우리가 수를 셀 때는 그래요. 귤 하나나 귤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온전한 귤이라고 보이는 하나를 가리켜서 말하고, 또 그게 하나 더 있다면 그걸 둘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좀 난해했나봐요. 왜냐면 착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숫자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어떻게 세고 있는 거지? 그건 다른 실체가 있겠네 이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런 본성을 가진 것은 존재를 위한 외부의 원인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존재를 위한 외부 원인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존재를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재의 수를 위해서라면은 그냥 정의만 보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거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문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보면 실체의 본성에는 존재하는 것이 속하기 때문에 실체의 정의는 필연적으로 존재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체의 본성이 존재를 포함한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봤을 때 이 코끼리의 실체는 구성, 형태의 실체가 적용이 된 거죠. 특정한 형태로. 그 다음에 현상이 또 특정한 형태로 나온 거죠. 코끼리의 실체는. 그 다음에 공간과 시간의 특정한 형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공간과 시간은 존재, 실체의 적용을 받는 거는 존재라고 하는데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끼리의 실체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실체예요. 그래서 애초에 존재를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이 구성 자체에. 왜냐면 코의 실체도 포함하고 있죠. 귀의 실체도 포함하고 있죠. 입의 실체도 포함하고 있죠. 크기의 실체, 형태의 실체, 현상의 실체, 공간의 실체, 시간의 실체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부에 둘 필요는 없는데 외부에 두고 싶어 하는 느낌이죠. 억지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요. 필연적으로 존재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체의 존재는 오직 실체의 정의에서만 도출되어야 한다. 이거는 지금 스피노자의 그냥 맞는 말인데 이 부분은 맞는 말인데 조금 약간 해석을 자꾸 이상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죠. 실체의 정의로부터는 여러 실체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 주의 및 2하고 3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의 2하고 3을 보면 이 존재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정의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의 자체에 있다. 정의 자체가 가능하려면 존재가 포함되어져 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코끼리의 실체 안에는 존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크게 맥락적으로만 이해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실체의 정의는 실체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 여러 실체에 도출될 수 없다. 이 얘기는 이제 잠깐만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것으로부터 동일한 본성을 가진 실체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궤변을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합당한 걸 설명하면은 합당하기 때문에 사례가 많아요. 근데 궤변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해지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실체 지금 존재라는 거는 모든 그 영역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한 실체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존재에 대한 실체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 존재들한테 모두 적용되고 있는 그거네.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실체를 여럿을 둘 필요가 없네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이 조금 지금 난해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보여야 하는지 이걸 통해서 이걸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거 보충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뭔가 정신이 산만한 상태에서 하니까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뭐 이상한 부분이나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최대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요. 조금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스피노자가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라는 점이 잘 파악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지금 상태로 봐서는 두 번째 하면 피곤해서 뭘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